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59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국 전력 수요 폭증의 수혜주 주식회사 광명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광명전기는 작은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첫째는 전력기기의 이 산업에 속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호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광명전기 주가가 2,600원대예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로서 투자하기도 용이하다, 이런 점이 들었고요. 셋째는 저렴한 주가에 비해서 재무 상태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소개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삼중고라 했죠.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래서 굉장히 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정치 상황마저 별로 안 좋죠, 지금. 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가 돼갖고, 정치 상황도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투자자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할까? 현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금 그 보유 비중을 확 높여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고금리 시대면은 웬만큼 돈 벌어갖고 금리 빌린 돈에 대한 그 이자 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수익성이 좋은 회사만 한정돼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그 유가나 애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광명전기는 비교적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광명전기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큰 1번째, 광명전기를 선정해서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전력 수요 폭증을 4가지 원인을 짚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래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미국 제조업이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삼성이 미국 가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두 번째, 전기차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기차도 그야말로 전기를 먹고 가는 차가 전기차 아닙니까? 그 다음, 네 번째, 30년 주기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낡은 전력기기를 교체해야 되겠죠. 변압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전기 관련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교체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크게 4가지 그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2028년까지 향후 한 4년 남지 않았습니까? 전력 수요 예측치가 2배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용 전력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460TWh였는데 그게 2026년 내년 후에는 620 내지 1050TWh가 된다래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1050TWh는 일본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전기 먹는 하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스마트 그리드. 이건 지능형 전력망을 얘기하거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수혜주다가 또 꼽히더라고요. 먼저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갖고 전기 공급자와 전기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전기 이용 효율을 높이는 전력망을 의미해요.
그래갖고 핵심 장비가 AMI, 원격 검침 전략 계량기, ESS, 전기 저장 장치, EMS, 전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그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전기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PNC 테크라는 기업의 지분을 29.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PNC 테크는 정전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진 게 정전이죠. 정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력 공급에 필요한 디지털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게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 디지털 보호 계전기,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전자식 전력량계,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광명전기는 그 관계사인 PNC 테크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 팀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국 전력 수요 폭증의 수혜주다 하고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미국 전력 수요 폭증의 수혜주일까 봤거든요. 요 내용은 광명전기 AI 전력 수요 급증 전망, 미국 이튼사 수배 전방 기술 협약 이력 부각, 이런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4월 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였거든요. 광명전기는 중전기기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건축물, 플랜트 등에 설치되는 수배전 시설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중전기기는 뭐냐면 전기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기나 전선율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광명전기는 미국 이튼사와 수배 전반 관련 기술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2018년 6월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튼사는 미국의 대표적 전력망 공급 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및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매출이 큰 그런 회사가 미국 이튼사라 합니다. 광명전기는 선진 수배 전반 제품 제조 기술 및 생산 능력을 확보했어요. 이튼사하고 이렇게 그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요. 그래서 GIS RMU는 RMU 제품의 핵심 부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생산 및 해외 수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샤힌 프로젝트 수배 전방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해서 254억 원이더라고요, 계약 금액이. 그래서 광명전기는 미국 이튼사와 수배 전방 관련 기술 협약을 체결해서 미국 전력 수요 폭증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이 또 저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번째인데요. 주가가 저렴하고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어요. 주가를 보면 4월 19일 종가가 2,610원이에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작년 4월 20일이었는데 3,595원이고요. 그래서 이 최고가 대비해서 28%나 빠져 있어요. 약 3분의 1은 아니고 4분의 1보다는 조금 넘게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최저가는 10월 26일인데 2,040원이었어요. 연중 최저가가. 그거 대비 플러스 28%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28%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28%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가 수익비 PER이 10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3배. 그러니까 얘는 주당 그 BPS 주당 장부 가치가 2,838원인데 지금 주가가 2,610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지난 연말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은 43%, 100% 미만이 안전하는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당좌 비율,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 비율도 100% 이상이 안전한데 얘는 175%니까 1.5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보율도 500% 이상이 되는데 얘는 462%로 해서 거의 500% 가까이 다가가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래서 얘를 한번 택해 봤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아주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뭐죠?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기다릴 수가 없다. 특히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완전히 이건 뭐 쥐약이죠. 그 높은 금리, 웬만큼 수익률 나갖고 금리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그 금융비용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 다음에 주식 자금의 30%는 무조건 현금이어야 된다. 아니죠.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주식 자금의 한 50% 내지 70%가 현금인 게 좋죠. 현금을 많을수록 좋죠. 그래야만 투자되어 있는 돈에서 손실을 봐도 느긋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많은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50% 내지 70% 높여라. 저도 투자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금 확 바꿔버렸어요. 50% 정도를.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는 수익이 조금만 나도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현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죠. 이런 시대에 공부를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하려면 주식 공부가 어려우니까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동반자, 투자의 파트너로 여기면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정보를 돈 안 내고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이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광명전기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함께 갑시다. 큰 두 번째, 광명전기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유사기업과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광명전기는 개폐기, 차단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요. PNC테크는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 둘이 그 광명전기가 PNC테크의 그 거의 최대 주주라였죠. 관계회사죠. 그 다음에 PS텍은 원격 검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네들 세 개를 놓고 보니까 광명전기는 지난 23년 작년 매출이 1612억 원이라 갖고 매출 증가율이 16%였어요. 근데 PNC테크는 매출이 207억 원이고 매출은 오히려 2022년보다 줄었어요. 마이너스 6%.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만드는 PS텍은 매출이 696억 원이라서 매출이 마이너스 2% 정도 줄었네요. 그러니까 A형상으로 볼 때는 광명전기가 제일 크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니까 광명전기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적자예요. 그런데 얘는 순이익은 났어요. 그리고 PNC테크는 27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3%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만드는 PS텍은 9억 원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2%네요. 그리고 주가수익비 PER을 보니까 광명전기 10배, PNC테크 10배, PS텍이 21.7배. 그리고 주가가 4월 19일 주가가 광명전기는 2,610원, PNC테크는 5,890원, PS텍은 3,590원이네요. 그리고 52주 연중 최고가가 광명전기는 3,595원. 그래갖고 약 마이너스 28%고요. 현재 주가가 최고가 대비해서. 그리고 최저가는 2,040원이라서 최저가 대비 플러스 28%.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앞장에서. 그리고 PNC테크는 최고가가 7,800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5%. 최저가가 4,950원이라서 최저가 대비 플러스 18%. 그 다음에 PS텍은 최고가가 5,000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8%, 최저가가 3,400원이라서 최저가 대비 플러스 5%. 근데 이렇게 보면은 PNC테크도 굉장히 좋은 회사 같아요. 그래서 광명전기보단 좀 더 투자금에 여유가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PNC테크를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A형상으로는 광명전기가 제일 크다. 그리고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PNC테크가 제일 좋다.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로 봤을 때는
광명전기와 PNC테크가 10배로서 동일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광명전기와 PS텍이 28%로서 제일 좋고, 최저가 대비 제일 조금 올라 있어야죠. 그 부분에서는 PNS텍이 플러스 5%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좋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건 광명전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투자하기 좀 이렇게 불안한 시대니까 좀 저렴한 주식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광명전기를 추천하는데요. 만약 조금 더 투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 같으면 PNC테크를 한번 잘 조사해서 투자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여건을 보면은 삼중고라 했죠. 삼중고는 뭔가요? 고환율, 고유가, 그 다음에 고금리, 이렇게 삼중고죠. 그리고 정치 상황도 여소야대라서 불투명하다 그랬죠. 특히 뭐랄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파에 비해서 지금 야당 쪽은 오히려 분배나 평등 쪽에 더 가치를 둔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파가 전국을 주도하게 돼서 좀 더 투자자한테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중고일 때는 수혜 산업이 있고 피해 산업이 있는데, 수혜 산업은 조선사, 해운사, 방위산업 이쪽을 꼽고 있더라고요. 조선 같으면 이제 고유가 시대가 하다 보니까 유조선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수분도 넣을 수가 있고, 또 그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삼중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해운사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일촉즉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유가가 뭐 120불, 130불 간다 그러죠. 지금도 80불 넘어가서 90불, 80불, 90불 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해운사에게도 굉장히 산업이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요. 방위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해운, 방산 쪽을 눈여겨보고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좋고요. 조선사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있고, 해운사는 H&M이나 펜오션이 있죠. 그리고 방위산업주에는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잘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고로서 피해를 보는 기업은 예화 부채가 많은 기업,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 달러가 지금 거의 1,400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빚 많은 기업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석유를 엄청나게 먹는 기업, 많은 유류가 들어가는 기업, 이런 데는 피해야 되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 수익성은 낮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다 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항공산업 이쪽에 안 되고, 철강산업 이런 것도 안 좋고,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도 안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투자 전략을 보면, 지금같이 삼중고의 정치 상황이 불분명한 해서 불확실성이 큰 시대는 뭐가 왕이라 했죠? 현금 많이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죠. 현금 비중을 확대하려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 그런 주식은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4, 5%만 놔도 쫙 팔아버리고, 또 현금 갖고 있다 또 좋은 기업 나면 딱 사고, 이런 히트앤런 작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전기를 봤을 때는 얘는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이에요. 그 오른쪽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정배열이고 20일 이평선이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선거 전에 이틀은 잘 올랐다가 마지막 날 확 빠졌죠. 금요일 날 쭉 올라갔다 빠져서 아랫꼬리가 길게 생겼네요. 이 아랫꼬리가 길게 생긴 거는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음봉으로 끝난 거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적어진 거니까 매도 세력이 워낙 많이 들어와 갖고 결국은 그 매도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된 거,
이게 이제 음봉이죠. 근데 아래 꼬리가 길게 생긴 거는 좋은 그런 징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찰용으로 조금 사보시든지 이래고, 매수 구간은 2,500원에서 2,600원. 4월 19일 종가가 2,610원이지만 저가는 2,520원이네요. 그러니까 2,500원대 가까우거나 2,500원 떨어지면은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회 정도 분할 매집을 하고, 매도 전략은 1차적은 한 2,720원 정도, 2,700원이 넘어가면은 팔자. 그래서 50% 팔든지, 그럼 한 4% 이상 먹거든요. 2,600원 샀다 쳐도. 그리고 2차 매도권 2,920원 넘어가면 한 11% 정도 먹으니까, 그때 절반 팔든지, 아니면은 한 5%만 먹고 싹 팔아버리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든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는 히트앤드런이다. 조금만 먹어도, 한 4, 5%만 먹어도 수수료 남기고 탁 모두 팔아버리고 다시 또 현금 비중을 50% 내지 70% 갖고 있는 그 현금 비중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라 그러죠. 투자를 안 하고 관망만 하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장에는 광명전기 기업계와 재무 상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큰 세 번째로 광명전기 기업계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중전기기 제조 전문 기업이라 했죠. 설립은 정말 오래됐어요. 1955년 7월 달에 설립했네요. 그때 주식회사 광명전기로 출발했네요. 업력이 무려 69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두 번째, 상장은 1990년 9월 해서 코스피 857위, 시가총액이 1131억, 시가총액은 작죠. 그리고 상장 주식은 4,333만 7천주. 이 뒤에 우술이 있는데 그건 골치 아프니까 빼버리고 4,333만 7천주, 약 4,300만 주 갖고 있다고 보면 맞겠죠. 그리고 회사 소재지는 안산, 경기도 안산 단원구 목내동에 있네요. 그리고 대표는 이재광 씨가 회장이고, 이분은 건국대 전기과를 졸업한 분이네요. 그리고 직원은 215명, 직원이 꽤 많죠. 그 다음 지분, 이재광 회장의 지분이 15%, 649만 7천주, 약 65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직원들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뭐 작은 회사로선, 중기업으로선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제품은 수배 전반에서 83%의 매출이 나오고, 전기, 통신 이런 기계공사를 수주해서 매출이 한 16% 나오고, 기타 1%네요. 그리고 얘네 두 번째,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을 살펴보면, 성장성은 2023년은 매출 증가율이 2022년 1382억에 비해서 1612억에 나와서 플러스 16%라서 상당히 고성장을 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순이익은 한 6.6% 정도 흑자인데, 여기서 뭐가 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뭔가 투자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직원을 많이 뽑았든지 뭔가 있어서 영업 적자가 난 것 같아요. 수익성은 저수익성이네요. 그리고 배당도 줘요. 주당 10원씩. 시가 배당률이 0.4%, 얼마 안 되지만 배당도 주네요. 2,600원짜리가 10원 주면 하여튼 나쁘진 않죠. 그리고 안전성, 재무상태 안전성은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이 43%, 당좌 비율 175%, 유보율 462% 정도로. 그리고 작년 4분기를 보니까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567억으로. 근데 이제 영업적자가 36억이 났는데, 무언가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직원을 많이 뽑았든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얘네들 공시자료에는 잘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재무적으로 안전하니까 올해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 의견은,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한 시대는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아주 낮추자. 그래서 히트앤드런, 야구에서 히트앤드런 있죠. 본트 되고 나가죠. 그런 식으로다가 조금 먹고 확 던져버리고 또 좋은 종목 나오면 조금 먹고 던져버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그래 광명전기는 2,5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사시고 2,700원대 가면은 팔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다?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투자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든든한 투자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주일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